예,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고조선 연구소의 허우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사항은 고려시대의 서경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교과서에서 나타난 고려서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조선시대 실학자서부터 대일항쟁기 일본학자, 그 다음에 해방 이후의 국내 역사학계와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크게 평양설과 요양설로 고려서경은 나뉘는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자체적으로 살펴보니 조금씩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고려서경이 그럼 어디냐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과서, 검윤정 교과서에 나오는 고려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뭐 고려 시대의 영토서부터 공민왕이 그 원나라 때 영토를 수복할 때까지의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고려의 서경은 지금의 평양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고려서경 위치 연구를 어떻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전체적으로 거쳐서 삼조선, 고조선 시대부터 고구려 시대를 거쳐 당연히 고려시대 서경도 평양이었고 고구려의 평양도 평양이었다. 그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팽배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압록강이 지금의 현재의 압록강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배어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 압록강이 현재의 압록강이라고 하는 순간에 고구려의 평양은 지금의 평안남도 평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정립해 놓은 사람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의 아방강역구입니다. 아방강역구에 보면 정약용은 고구려가 천도를 하고 다시 평양으로 천도하고 한도성으로 천도하는데, 그 여러 번에 걸친 천도가 다 지금의 지반하고 평양이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정립을 해봅니다. 이 정약용의 이러한 정립은 이후에 김종호에 이어져서 김종호의 대동지지와 김종호의 대동여지도에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대일항쟁기 일본 학자들은 초두에 복기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도사관 정립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대동여지도하고 다산의 아방강역구가 너무나 본인들의 입맛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비정을 할 때는 대동여지대에 나와 있는 지명이 있다면 그대로 여기가 바로 옛날의 거기다. 또 압록강도 그 정약용이가 했던 걸 그대로 따와서 비정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 실학자들에서부터 싹튼 이 고려서경, 고구려 평양의 위치 비정이 일제시대 때 반도사관으로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식민사관 청산을 외쳤던 지금의 강당 학자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날까지 교과서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0년 이후에 새롭게 역사를 보고 역사 지리를 판단하는 시각들이 학계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다 그런 분야의 선도적인 업적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신데, 지금 세 분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좀 전에 발표하신 남의영 교수님이 고구려 장수왕이 천도한 것은 평양은 지금의 요양이다. 그리고 고려 서경도 요양이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란택 박사님께서는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익히 아실 텐데 전방방역으로서의 압록강은 지금의 요하고 후방방어로의 압록강은 지금의 압록강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셔서 압록강이 고려시대에 두 개 있었다. 삼수변과 실사변의 압록강인데, 그거에 따라서 고려 서경도 초기에 요양에 있었다가 평양이 호경으로 됐다가 서경으로 옮겨지면서 그때 옮겨진 것으로 같다라고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셨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처음 발표하신 복기대 교수님은 고구려에 천도가 8번 있었는데 그중에 3번이 평양으로 갔는데 3번의 평양이 다 같은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 하나가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지금의 요양이고 다른 2곳의 평양은 요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중에 한 곳으로 지명한 곳이 환인입니다. 그리고 김부식의 지은 삼국사기에 보면 고려시대의 서경은 동황성의 서쪽에 있다라는 기록을 가지시고, 이거에 의해서 볼 때 고려 서경은 환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알고 있고 들어온 그러한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바로 반도사관이 그 시작점인데, 그 뿌리가 바로 조선 역사지리와 만주 역사지리입니다. 뭐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그 식민사관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선사를 1938년에 완성을 합니다. 조선사를 완성하기 전에 역사지리를 한반도 안으로 비정하기 위해서 한 작업이 1913년에 이루어진 2권의 역사지리서적입니다. 이 2권의 역사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와 김종호가 지었다는 대동여지도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지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대로 비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이 책의 책임자인 시라토리 구라기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주사 연구는 학자의 한가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영의 임무를 맡던 위정자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책임자의 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일제가 반도사관 수립을 위해서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평양, 서경, 압록강, 자비령, 철령, 철룡회 이런 것들을 일제가 어떻게 비정했느냐, 어떠한 고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거 참 역사적으로 보면 자비령이 평양성 동쪽 160리에 있다고 했는데 평양하고 황해도 수안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그거 참 괴이하다, 기이하다. 또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 본인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오류일 것이다. 그리고 글자가 잘못됐을 것이다. 이건 뭐가 빼먹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비정을 하고 뭘로 전렸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비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학계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무엇인가요? 실증사학입니다. 실증사학을 중시하는 학계에서 일제가 반도사관 수립을 위해서 저렇게 비정한 문장을 가지고 그대로 맞다라고 지금까지 국사교과서에 권면적으로 쓰고 있으니 과연 이것이 실증적인 사학을 하는 방법인지 그걸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지금 100년 넘게 배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지도들은 아까 살펴본 조선역사지리에 나와 있는 부도입니다. 고려시대 부도인데 가운데 있는 지도가 고려 국경선이고, 왼쪽은 동령부가 원단한테 뺏겼던 것이고 오른쪽은 공민왕이 영토 회복했다는 곳입니다. 그 밑에 지도를 보시면 이병도와 이기백의 한국사와 한국사 실론입니다. 식민사관 청산을 했다고 외쳤지만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평양하고 요양설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설이 문제가 된다는 건 저 단적인 문장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우왕이 명나라 태조가 전력을 설치하니까 요동정보를 감행을 하고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문장에 군사 징집은 평양에서 하고 군수물자는 배를 통해서 서경으로 옮겨놓으라고 지시를 하는 문장입니다. 자, 하나의 문장에, 다른 문장도 아니고 하나의 문장에서 평양하고 서경이 결혼된다는 것은 평양하고 서경이 같은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려 개경에서 지금 서경이라는 평양까지는 390리입니다. 옛날에 왕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를 살펴봤더니
예. 한양에서 수원까지 80리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최소한 열흘 정도 거리에 반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 평양을 소경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요양설은 역사 지리지에 있어서 지리지는 약간 축약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축약을 하다 보니까 원사 지리지에 있던 내용들이 약간 빠져 있어서 그거를 요양으로 비정하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려사라든가 여러 자료를 보면 고려의 경계는 요심 지역이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고려 소강은 어디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인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고구려 압록수 동남쪽 천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구려 압록수는 요하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요하에서 천리를 따져보면 지금의 환인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천룡이는 봉지편에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경계였다고 했습니다. 그 봉지편 경계를 앞두고 있는 가장 요충지가 환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우왕이 요동 정보를 할 때 군수물자를 서경에다가 두라고 했는데 서경의 위치는 환인이고 혼강이 흐르기 때문에 배로다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한 6번에 걸쳐 답사를 했습니다. 왼쪽의 사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환인 관전 지역에서 천령까지 가는 길입니다. 거기는 전부 산맥 산악지대로 되어 있지만 저렇게 넓은 길이 쭉 이어집니다. 저기에는 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의 대군이 행군해도 절대 매복해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위치를 보고 지리지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고려의 서경은 환인이 적당하다. 그래서 환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